그럼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아까 인사드렸는데요. 저는 남재성이라고 합니다. 이 연구는 사실은 좀 큰 규모의 용역과제 프로젝트였는데요. 얼마 전에 이제 마무리가 돼서 제가 간략하게 개요하고 결과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보면 이제 이 연구는 지역안전지수라고 해서 최근에 기초자치단체하고 광역단체에서 6개의 영역에 대해서 재난안전연구원에서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가 공표를 하는데요. 최근에 지자체 장들께서 지역안전지수의 향상을 위해서 대단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결국은 지역이 이미지하고 또 심지어 어떤 분들은 부동산 시세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6가지 분야는 사실은 범죄와 화재뿐만 아니라 다른 요인들도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교통사고, 화재, 범죄, 그리고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주로 범죄와 화재 분야에서 이 2가지 영역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졌고요. 기본적인 연구의 방법은 공식 통계나 보는 자료 조사했고, 특히 이제 여기 보시면 실증 연구라고 해서 서울시민 503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들이 느끼는 지역사회의 안전도에 대해서도 추가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지역안전지수의 평가 촉도는요, 특히 위해, 취약, 경감, 의식 4가지의 지표로 구성이 되고 있는데요. 이 4가지의 지표 안에는 또 세부적인 하위 지표들이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위 지표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향상시키냐에 따라서 지역별 지역안전지수가 낮아질 수도 있고 높아질 수도 있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화재에서는 먼저 위의 지표에서는 인구 10,000명당 환산 사망자, 또 취약 지표에서는 노후 건축물 그리고 창고 관련되는 지표들, 경감 지표에서는 소방정책 예산액, 그리고 의식 지표에서는 안전신문고의 신고 건수, 그리고 소소심 교육 인원수. 이 소소심은 소화기, 소화전, 심폐소생술에 관한 내용을 포함합니다. 범죄는 5대 범죄 발생 건수라든지 아니면 인구 10,000명당 집객시설, 그리고 주정업체, 그리고 경감지표에서는 인구 10,000명당 경찰관서의 수, 그리고 CCTV 대수, 의식지표에서는 아동안전지킴이 집수, 그리고 자율방범 대원의 수, 이런 것들을 포함을 해서 종합적으로 영역별로 평가를 하는데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종합적인 결과만 말씀드리면 교통사고하고 생활안전은 1등급으로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자살도 2등급, 비교적 높은데요. 문제는 화재가 4등급, 범죄는 3등급, 그리고 감염병은 5등급으로 가장 취약한 모습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는 화재와 범죄 분야를 연구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세부 지표별로 보게 되면 서울시에서 2020년, 2021년, 2022년도에 제가 좀 굵게 표시한 영역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취약한 영역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 결국 인구가 굉장히 밀집되어 있고 구도심이 대단히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기 때문에 대규모의 창고 그리고 노후된 창고 숫자가 대단히 많았다는 걸 발견할 수 있었고 상대적으로 소방 관련된 예산은 대단히 적은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리고 범죄 분야에서 보면 대부분의 영역에서 대단히 취약한 모습들이 보이는데요. 인구 10,000명당 집객시설 수를 제외하고는 2022년을 기준으로 모든 영역에서 전국 평균을 하회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시의 안전 인프라를 분석해 보면 5대 범죄가 2021년 기준으로 약 8만 건 이상 발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찰 공무원의 수도 인구 대비 조금 모자란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리고 제일 오른쪽 박스를 보시면 사회 안전도에 대해서 서울 시민들이 인식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결과값이 전반적으로 전국 평균보다는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서울 시민들은 상대적으로 위험도를 좀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제 2가지 테마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세부 지표에 대한 분석을 하나를 했고요. 또 하나는 서울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경험적인 연구를 한번 해봤는데요. 503명에 대해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 이제 오늘 모임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있는데요. 과연 안전이라는 것과 안전의식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은 안전의식은 그냥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실천되어야 하는 것이다라고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과연 서울 시민들은 이 안전의식에 대해서 얼마나 긍정적으로 평가하느냐
사실은 3점을 보통값으로 했을 때 4점에 거의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 시민들은 상당 부분 본인들은 안전의식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라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지역안전지수에 대해서 유형별로 어떠한 위험도가 가장 높느냐라는 걸 조사를 해봤을 때 서울 시민들은 자살에 대한 위험을 대단히 높게 평가하고 있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대부분 3.6에서 3.7 정도로 비슷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시민들은 자살에 관한 공포, 두려움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대부분 발생하는 각종 인재들은 결국 안전불감증에 의해서 발생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 안전불감증이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결국 무관심, 적당주, 그리고 관련된 교육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시민들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시민들이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그 세부 요인들 가운데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라는 걸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화재 분야에서는 기본적으로 노후 건축물, 그리고 큰 대규모의 창고 업체, 그리고 화재 관련된 신고 건수 이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서울 시민들은 서울시의 산재에 있는 대규모의 노후 건축물, 그리고 창고 업체 이런 곳에서 한번 화재가 나게 되면 정말 환상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피해가 발생할 것이다라고 현재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범죄 분야에서는요, 기본적으로 주점 및 유흥업소의 숫자, 그리고 안전장비의 설치 건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평가하고 있는데 결국 서울시 곳곳에 형성되고 있는 유흥 지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범죄, 폭력사고 이런 것들이 서울 시민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두려움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재나 범죄 분야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잘 대응하고 있느냐라는 걸 물어봤는데요. 결국 대부분의 영역에서 화재 분야는 중간값 정도로 형성이 되고 있고요. 그나마 가장 높은 게 화재 관련한 신고 대응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 분야에서는요, 마찬가지로 3점대 중간 정도의 평균값이 나타나고 있는데 안전장비의 설치 관리, 그리고 중요범죄에 대한 범인 검거 대응, 또 대형 집객시설의 관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IPM 분석 결과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사실 화재 분야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 1사분면이거든요. 좌측 상단 이 박스인데요. 결국 노후 건축물, 또 창고, 그리고 소방 관련 예산액이 중요하지만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우선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고 볼 수 있고요. 범죄 분야에서는 마찬가지로 주정권 유흥업소, 그리고 특히 서울에 많이 존재하고 있는 1인 가구들에 대해서 중점적인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도 IPA 분석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시민들이 과연 어느 정도 피해를 우려하고 있는지 그 피해 가능성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면 화재 분야에서는 대형 공장시설, 그리고 상업시설 이 시설들에 대해서 화재 위험이 크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요. 범죄 분야에서는 아무래도 보이스피싱 영역이 가장 큰 것 같은데요. 사기, 그리고 그 다음으로 폭행과 절도 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인식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의식 개선 정책과 관련해서는 화재 분야에서는 어쨌든 화재와 관련된 인프라의 개선, 그리고 법 제도적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범죄 분야에서도 법 제도적인 개선, 그러니까 관련 법률의 개선을 통해서 처벌을 좀 강화해야 된다는 인식들을 많이 보이고 있고요. 범죄 관련된 인프라, 또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도 크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사실 이제 몇 가지의 대안들을 제시를 했었었는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서울시에 없는 지역안전지수 관리라든지 아니면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라고 이제 제시를 했었고요. 이 서울시 연구가 끝나고 지금 충북 쪽에서도 이 연구 비슷한 연구 과제를 하고 있는데요. 충북에서는 훨씬 더 적극적으로 각 지자체별로 지역안전지수 관리를 위한 조례를 현재 마련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대한민국 수도이고 굉장히 규모가 큰 도시인데요. 지역안전지수를 관리하는 담당 공무원이 딱 한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명이 다른 업무와 중첩해서 이 업무를 수행하니까 사실은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원데이터를 보려면 공무원만이 들어가서 본인들만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가르쳐줘서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조차도 지역안전지수에 대해서 제대로 모른다. 그러니까 지자체장만 관심이 있고 공무원들은 어차피
정권 바뀌면 별로 정책 바뀔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평가하지 않고 있는데요. 결국 그래서 이제 관련되는 조직이라든지 또는 전담 인력 이런 것들을 좀 지원해야 된다. 규모를 좀 키워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를 했었고요. 그다음 서울시 북한에서 화재 안전 분야에서 어떤 취업 지표를 개선해야 되느냐. 결국 서울시 구도심에 상존하고 있는 대규모 창고, 또 운송 관련 업체의 수, 노후주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대적인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이제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의 소방 정책에 관한 예산의 확대, 그리고 주로 학교나 아니면 기업체를 중심으로 한 소소신 교육 확대도 필요한 것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범죄는 서울시에서 대부분의 이 하위 요인들이 대단히 부정적인 평가 결과를 보이고 있었는데요. 다양한 환경 개선, 그리고 흔히 이것도 사실 이제 2기로 접어들었는데요. 셉테드가 사실은 반주도에서 민간주도로 확대가 되어야 된다라는 의도도 말씀을 드릴 수 있었고, 그리고 서울 시민을 위한 다양한 심리적인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살에 대한 위험도가 대단히 높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다양한 심리 지원 체계라든지, 그리고 아이를 양육하는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동한테 지킴이지, 그리고 최근에 이 4월에 관련 법률이 입법화되어서 드디어 제도적으로 움직이고 있긴 하지만 이 자율방법대를 더욱 활성화하는 그런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제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에 관한 실증 연구를 통해서 결국은 시민 참여형 안전증진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히 이 중에서 세 번째, 시민이 직접 지역 경찰관서장을 추천하고 또 이들을 소위 직선제로 뽑을 수 있는 공모제를 할 수 있는 제도들도 도입을 해보자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특히 세종시 같은 경우가 이걸 지금 현재 도입한 상황인데요. 지역 시민들의 평가가 대단히 긍정적입니다. 이것들을 다른 기초자치단체에도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특히 맨 밑에 보시면 완전 취약계층에 대해서 다양한 정책들이 필요한데 서울이 이전에는 하지 않았지만 최근부터 1인 가구에 대해서 안심 홈 세트를 지원을 합니다. 이게 방범 장비들이거든요. 이걸 1인 가구뿐만 아니라 기타 취약한 가정에도 보급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했었습니다. 제 발표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